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의 원희주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 정말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게 느껴지고 있어요. 네. 가을하면 사실 쓸쓸하고 또 그것이 낭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특히 분양 시장에서 가을은 물량이 쏟아지는 성수기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번 가을은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이 껴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심 지역과 단지에 대한 일정을 꼼꼼히 그리고 계속해서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옆에서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부동산 시장 핫 이슈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쾌한 해설, 그리고 지역별 맞춤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답답한 부동산 시장에서 고민을 한꺼번에 날려주실 분 모셔봤습니다. 마르스컴퍼니 주용남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실전 부동산 고고 새롭게 합류하게 됐는데 간단하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르스컴퍼니의 주용남 본부장입니다. 항상 부동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또 날카롭고 정확한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물론 관심도 큰데요. 저희 본부장님이 물론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 위해서 전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02-2077-6357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석이조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 첫 방송 좀 스페셜하게 꾸려봤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 그야말로 파리 부동산 대책 한가운데 서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 투자자들은 살지 말지 고민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파리 부동산 대책 알기 쉽게 총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좀 소개해 주세요. 예,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주 남짓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또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문답식으로 세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례 분석에 앞서서 이 파리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매도할 경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이 규제를 피해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존재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이제는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2년 거주까지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도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일괄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다음 대출 규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투기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단 한 건이라도 있을 경우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TV DTI에 있어서도 투기 지역 또 투기 과열지구 기본 40%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경우에만 50%까지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담보대출 건수가 늘어날수록 10%씩 차감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가장 광범위하게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조합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투기 과열 지구에 이 재건축 아파트, 특히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아파트 매매 시에 조합원지 양도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매수한다 하시더라도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거래를 막는 규제가 되겠습니다. 또 재개발에 있어서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진행이 되죠. 관리처분 인가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겠습니다. 또 정비사업 분양분, 일반 분양분이나 조합원 분양분 상관없이 5년 내에 추가 당첨이 금지되는 그런 규제책까지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핵심 골자가 되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참 문의가 많아서요. 사례 보면서 풀어보면 더 쉬울 것 같아서 OX 문제로 함께 살펴보시죠.
예, 실제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 OX 퀴즈 형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상계동과 자영동에 각각 한 채씩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역삼동에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입니다. 3주택자가 되겠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므로 올해 금년 중 상계동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인데요. 이게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X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물론 이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도 4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투기 지역은 즉시 시행이죠. 상계동, 노원구입니다. 서울의 11개 이 투기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의해서 바로 이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3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이 투기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율 10% 가산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8월 3일자 투기 지역에 정한 모든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보실 것이 이 투기 지역이 아닌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내년도 4월 1일 이후에 매도할 경우에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추가적인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투기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각각의 지역마다 규제의 강도라든지 내용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표 하나 정도는 출력하셔서 가까이에 두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주택이 어떤 지역에 해당되는지 좀 면밀히 이해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목동과 양재동에 각각 한 채씩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신당동의 자가주택에서 거주 중인데 현재 신당동 주택을 매도를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3주택 보유자죠. 또 투기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신당동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명확하게 또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투기 지역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도하려고 하는 주택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신당동의 주택을 매도하려는 것이죠. 신당동, 중구에 해당이 됩니다. 서울의 11개 투기 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내년도 3월까지는 매도하시더라도 양도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서울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도 4월 1일 이후에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구의 아파트 한 채, 또 송파구의 아파트 한 채, 경기도 부천의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신 역시나 3주택자입니다. 이럴 경우에 2018년 4월 1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되어 부천 아파트를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인데요. 이것은 O일까요? X일까요? 역시 X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강남구 송파구 투기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3주택자이지만 매도하려고 하는 주택은 현재 부천에 소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는 대표적인 1기 신도시 중에 하나이죠.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내년도 4월 1일 이후에 매도를 하실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 문의 들어오고 있는 사연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체감될 것 같은데 세금도 세금 문제지만요. 대출 규제는 또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 이 점도 궁금하거든요. 예, 대출과 관련된 규제, 그 가장 많은 혼란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아파트에 담보대출 한 건이 있는 상태에서 개포동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개포동은 투기 지역에 해당되므로 신규 대출은 불가능하다라는 설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일단 이 사례의 그 답은 X입니다. 불가능하다. O입니다. 불가능하죠. 서초동 아파트에 담보대출 한 건이 있다는 것은 투기 지역에 담보대출이 있다는 것이죠. 투기 지역에 담보대출이 있다. 그 말 한마디로 게임 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 담보대출이 안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 문제를 약간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기 지역이 아닌 성북동에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똑같이 개포동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려고 할 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로 물어본다면은 이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포동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똑같은 질문일 경우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이 투기 지역에 규제를 받고 있는 대출은 아파트 담보 대출에 한하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 유형,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과 같은 다른 주택 유형은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 꼭 구분해서 아셔야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 추가적인 이 대출의 이 투자의 방향을 좀 선회해야 되는 대목이다라고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한 건을 보유하고 있고 LTV 20%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는가의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O입니다.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겠는데요. 기존 대출이 있고 추가로 대출을 받는다면 복수의 대출에 해당이 되겠죠. 두 건의 대출입니다만 담보 물건이 하나일 경우에 동일한 주택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LTV 상한 40%까지 적용받을 것이고요. 현 상태에서는 20%를 추가로 또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천 중동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한 건을 보유한 상태에서 송파동 아파트를 이사가기 위해서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 2년 이내 중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기존 대출 상환 계획이 확실하다면 LTV가 차감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인데요. O일까요? X일까요? 좀 혼동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일단은 X입니다. 정확하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경우가 있고 실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상환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례에서 매도를 위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 또 잔금 시에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한다라는 명확한 조건이 달려 있다면은 이 송파동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도 LTV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년 내에 매도하겠다라는 계획만 세우고 있을 경우에는 복수의 대출로 간주가 돼서 LTV가 차감된다라는 것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500만 원인 세대가 방배동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지정한 실수요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LTV 50%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설명인데요. 일단 파리 대책이 발표될 당시에 LTV가 투기 과열지구인 서울에 LTV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의 요건을 정해놨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여야 하고요.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라고 파리 대책 발표 당시에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구로만 본다면 이 사례에서 LTV 50%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중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8월 14일자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이 실수요자 요건이 다소 완화가 된 것이죠.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또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의 경우에는 8천만 원까지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 대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벌어지고 있고 또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가 되고 또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분들께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어떤 내용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지 이해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가이드라인까지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대책의 골자가 투기 근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투심 많이 위축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짚어보시는지요? 이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 가장 광범위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남의 아파트 가격, 나아가서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이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와 관련해서 조금은 좀 급하게 규제책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제 사례를 놓고 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남구에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파리 대책 이전 서초구에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거주 중인 분입니다. 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지 양도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설명인데요. 이 경우에 O일까요? X일까요? 아쉽지만 X입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입니다. 상식적으로 미리 예고가 되지 않았다면은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제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조금은 억울하게도 뜻하지 않게도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벌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강남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친 그 단지의 경우에는 조합원지 양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 절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간은 억울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현재 이 파리 대책에 의하면 이런 분들에 대한 마땅한 구제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9월 달에 새로운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 개선 사항이 반영이 될지는 지켜볼 대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9번째 사례인데요.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에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지 양도 제한에 해당되어 양수자는 현금 청산의 대상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에는 O일까요? X일까요? X죠. 일단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아파트이고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친 아파트입니다. 파리 대책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에 이 조합원지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하지만 여기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치고 나서 2년이 경과되도록 사업 시행 인가까지 이르지 못했을 경우 또 2년 보유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지의 양도 양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현재 강남 4구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재건축 진행 과정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9월 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전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2년이 경과되고 또 2년 보유한 그 시점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마치지 못한 단지에 대해서는 조합원지 양도 양수가 가능하고요. 도정법 개정 이후에는 그 기준이 3년 경과 3년 보유로 바뀌게 됩니다. 9월 이후에 한 번에 그 변동이 있을 거라는 것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각 재건축 절차, 특히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고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마친 상태인지 마치지 않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매도 매수가 조합원지 양도 양수가 이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날짜를 헤아려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가 되겠습니다. 8월 1일자 강남구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경우 60일 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고 또 계약금 이체 증빙과 같은 근거 자료를 구비할 경우 조합원지의 양도가 인정된다라는 설명인데요. 이 경우에는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실질적인 거래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금 거래와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이러한 사례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해야만 8월 2일 이 파리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조합원지의 양도 양수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0가지 사례를 통해서 가장 좀 혼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10가지로 다 해결이 되지가 않죠.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수십 가지의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이어나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앞으로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어떻게 판가름 짓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관점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실 것인가가 남아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울질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투자 물건의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상가, 오피스텔, 뭐 다세대 주택, 또 지역의 다변화도 일어나고 있죠. 조정 대상 지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밀개 신도시 관심 갖고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나 또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네. 상세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파리 부동산 대책 총 정리해드렸고요. 무료 세미나 일정 알려드릴게요. 파리 부동산 대책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데요. 여의도역 3번 출구 에스트레뉴 빌딩 14층 회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번호는 02564-1879입니다. 네, 지금까지 마르스 컴퍼니 주용남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